오늘은 드라이에이징 관련한 책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성 고기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자, 저자이신 김태경 박사님은 롯데햄, 롯데 프레시포크 론칭에 관여를 하셨고, 지금은 식육 마케터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국내 육류 시장이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좀 안타까우셨대요. 그러시다가 숙성이라는 걸 접하셨고, 이 책을 출간하실 당시에는 숙성육에 대한 강의하고 세미나를 2년 정도 진행하신 상황이었어요. 그 강의를 모아서 책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2017년도에 출간됐고 최초의 건조 숙성육에 대한 단행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 책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목차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식육 트렌드의 변화, 숙성 고기 총론, 식육 산업의 이해, 식육의 과학적 이해, 숙성의 원리, 숙성육 시장 분석, 건조 숙성육 유통시장 분석, 그 다음에 에필로그로는 한우 고기의 숙성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스토리부터 식육 과학까지 드라이에이징에 대한 것들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카테고리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자, 이렇게 가이드를 남기셨는데요. 숙성육 트렌드를 알고 싶은 독자, 그다음에 숙성육 제조에 관심 있는 독자, 그 다음에 육가공 지식이 돼 있는 독자, 요 세 가지 부류 정도로 나눠가지고 카테고리를 찍어주셨어요. 요 가이드에 따라서 읽은 다음에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싶다 그러면 전문적인 이 카테고리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좀 특이한 거는요, 특허받은 소동한우의 숙성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6년도에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축산물 품질평가원하고 한우자조금에서 함께 건조 숙성육 방식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최초의 연구죠. 그 연구 보고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숙성 트렌드나 숙성 방식, 드라이에이징 업계에 대한 조사까지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자인 김태경 박사님은 식육 마케터이다 보니까 이 스토리텔링과 인문학적 고증, 이거에 굉장히 능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 숙성 기술이라는 거는 각자 집에서 장 담그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게 없어요. 숙성 기술을 연마하고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에 대한 거는 이 책이 독보적인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테고리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식육 트렌드의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딱 언급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100년 전 모든 고기는 숙성육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냉장 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는 고기를 도축을 해가지고 상온에 방치를 해놓고 걸어놓고 유통을 시켰잖아요. 그때 100년 전 고기, 우리 전통의 고유의 고기가 숙성육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0년 전에 그랬다가 건조 숙성육이 조명을 받았던 시절, 2010년도 즈음 돼서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면서 최근 트렌드에 대한 것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향후의 트렌드도 이야기가 되는데요. 향후의 트렌드는 지방의 맛에서 단백질의 감칠맛으로 변화되는 취향, 고기의 탄생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식육 트렌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드라이에이징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시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가판을 깔아놓고 막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자기가 신세계백화점에 2008년도인가 9년도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 드라이에이징 고기를 팔아봤다고 하는 판매형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드라이에이징에 대한 거는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처음에 호기심을 갖고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은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친구들하고 같이 고기를 먹을 때도 드라이에이징에 대해서 아는 척 많이 하면 좋잖아요. 드라이에이징을 많이 알고 이야기할수록 더 고기가 맛있어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숙성육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 스토리텔링 부분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숙성의 원리인데요. 드라이에이징에 대한 책을 찾으시는 분들은 숙성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꼭 보시려고 구입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챕터는 숙성고기 총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숙성육의 기본 개념이랑 건조 숙성육에 대한 맛의 특징, 건조 숙성육의 새로운 발견,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어떤 거 봤냐면요, 숙성의 기본 개념이나
맛의 특징 이런 것들은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숙성육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는 챕터에서 숙성육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숙성육이 일반 고기랑 다른 고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맛이 깊어지는 거야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숙성에서. 근데 기능성 펩타이드의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맛이 깊어진다는 거 외에 또 다른 고기로 질적인 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거요. 운동 능력이나 근육을 향상시키는 뭐 사르코신이라는 그런 기능성 펩타이드가 있는데, 이 펩타이드가 4.6배 정도, 5배 정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고기가 일반 고기와는 좀 다른 고기가 되는 근거를 주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성분 분석 결과도 수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상하게도 이 마른 체질인데 건조 숙성육 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그 다음날 지금 얼굴도 되게 반지르해지고요. 그 다음날 운동을 하면 근육이 또 많이 붙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심의에 걸리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그냥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성분 분석으로 딱 나오다 보니까 아, 그랬구나, 뭔가 가설이 증명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쨌든 이런 드라이징 고기에 있어서 중요한 성분적인 지점들도 나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글의 이제 최고의 백미는 뭐냐면요, 딱 한 문장으로 해설해 놓은 게 있는데요. 건조 숙성육은 된장이다. 집집마다 담그는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건조 숙성육은 된장이다, 이런 게 있고요. 건조 숙성육은 보랏빛 소다, 마블링이 블링블링한 이 고기의 일색인데, 이 고기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정말로 유명하신 마케터 분이죠, 뭐 세스 고딘님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건조 숙성육은 보랏빛 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줄로 딱딱 정리해서 드라이징의 특징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놓은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식육 과학적인 부분들은요, 전문가 분이나 더욱더 호기심이 있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딴 데서 볼 수 없는 게 있는데, 건조 유통시장의 분석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축산물 품질평가원이랑 한우자조금위원회에서 펴낸 보고서인데요. 정확한 제목을 말씀드리면 한우고기 건식 숙성 방법 설정 연구라는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자, 숙성을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어떤 게 궁금하죠? 저는 처음에 어떤 게 궁금했냐면요, 자, 숙성을 했는데 이 고기가 이 줄어드는 게 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걸까? 이게 제일 처음에 제일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과연 얼마에 팔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숙성해야 될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숙성 기술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체득을 해나가는 과정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참고해야 할 자료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 보고서는 그런 궁금증을 약간이나마 해소가 되는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3개 업소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식당도 있고 도매업체, 정육점 전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건조 숙성 시설, 숙성 육류의 종류, 숙성 기간, 판매 가격, 숙성 접근과 숙성 수율, 숙성 부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에 대한 분석인데요. 드라이에이징이 지금은 포장육으로 정리가 됐는데, 초반만 해도 이게 포장육이냐 건조 육류냐, 그러니까 육포냐, 이런 두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논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드라이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책은 절판이 됐는데요. 개정판을 쓰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깊고 쉬운 드라이에이징, DBG 드라이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